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장시현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바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인데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급식을 먹는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다. 먹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꼽혔다. 아이들은 엄마의 모유를 끊고 난 후에는 음식을 먹으며 맛에 대한 취향을 갖게 되고 평생 식습관을 만들게 되는데,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나보자. 아이들의 올바른 급식 문화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거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유선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거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설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먼저 제가 작년에 우리 센터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이 센터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의 그 역할을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 국민으로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요즘 그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참 울적했었다. 근데 이런 센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센터에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보통의 다른 지역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전국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2011년도에 보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12개의 센터가 전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12년도, 2013도 점차적으로 설립되다가 2014년도에 그 거제에서 우리 센터가 생겼는데 2014년도 우리 거제 센터가 생긴 것으로 보면 우리 경남 시군이 18개 시군이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4번째로 그 센터가 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이제 그 시장님 공약 사항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차지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식약처에서 해마다 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줍니다. 이 책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인 자체 계획을 세워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최상위 개념인 미션은 국가의 미래 어린이의 건강 증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 구체적인 그 센터 목표라고 본다고 하면 어린이 그 성장을 위해서 최고의 위생 영양 관리 기관을 목표로 해서 나머지의 그 핵심 전략이 식약처에서는 3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토대로 시달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시 미션과 비전과 핵심 전략, 세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핵심 전략 6가지 중점 사업, 특화 사업 이런 것들을 그 세분화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먼저 저희는 항상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필요성과 그 도입 배경, 사업 필요성과 도입 배경을 이제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되면 이제 수립을 하고 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모니터 활동을 해서 그
피드백을 하는 거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계획 수립할 때 보완되고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와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뭐 공통된 운영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직접 급식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법인이나 식품 관련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그 센터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센터 업무 중심 조직도를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지금 모두 총 9명의 직원이 2개의 팀을 구성이 되어서 위생운영팀과 영양기획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센터 등록 어린이집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 법령을 준수하는 현장 실천 중심의 관리를 위해서 순회 방문과 그다음 대상자별 교육, 그러니까 조리종사원들에게는 뭐 위생과 이런 개별 복장 착용, 식재료 위생 관리 이런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딱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단표라든지 뭐 식생활 교육 자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형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건강 증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영양 관리로서 그 분야를 보면 이제 식단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회 방문을 통해서 그 제공된 식단과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먹고 있나를 살펴보고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별 교육, 그다음에 지역의 우리 센터의 또 특화 사업이기도 한데요. 우리 신메뉴를 개발을 해서 또 어린이들에게 제시도 합니다.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식단이나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이럴 때는 이제 우리 거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뭐 이런 신메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나 뭐 유사한 상황인데요. 실태 진단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도 크거든요. 예산으로서. 그래서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도마를 색깔별로 한 4종류 정도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유되고 있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딱 해보면 세균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그거 닦는 세제를 준다, 이렇게 어떤 실태 조사나 또 요구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 관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역 행사 때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거제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염도계라는 거를 거의 80개 정도를 지원을 해줘서 우리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다 염도계를 측정해서 국어 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동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와 함께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만의 또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센터의 특화 사업, 특색 사업, 특화 사업으로서는 튼튼 체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센터 안에 있는 튼튼 체험방에서 어린이 교육 사업, 그다음에 조선해양산업체와 연계된 지역민 행사 사업, 그다음에 편식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 이런 이제 거제시에서 염도계 지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튼튼 체험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네오피아라고 음식 공포증이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 네오포비아에 대해서 이제 보육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또는 학부모 교육에도 우리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장소를 모아놓고 학부모님들 오세요 하니까 바쁘셔서 다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두 분은 거의 학부모님들 교육하는 곳에는 찾아가서 이 음식 네오포비아와 푸드 브릿지라고 아이들이 8번 정도는 이렇게 봐줘야지만이 음식에 대해 낯선 감이 없어져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좀 먹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튼튼 체험방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구비가 완전하게 되고 나면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체질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그에 맞춤형 어떤 진단 교육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시에서 편식 프로그램으로서 FAT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FAT, 예. 푸드 아트 테라피라고 음식을 매개체로 해서 교육 활동을 벌이는 심리 상담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채소류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함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채소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친근감이 들고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일본이나 이런 데는 채소류들을 막 재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센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FAT 교육이라고 푸드 아트 테라피를 접목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의 특징적인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푸드 브릿지를 활용한 편식 예방 프로그램은 학부모까지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제가 교육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팀원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모든 교육 요소에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그 지도안을 보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 지도안을 구성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이죠. 이 백설공주와 마법 지팡이. 네, 이것도 개최해서 또 아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아직도 우리 2,000명의 거제시 어린이들이 막 내지르는 탄성의 소리가 귀에 막 쟁쟁해요. 네. 그 내용은 이제 백설공주의 동화를 각색한 내용인데, 자기가 백설공주보다 안 예쁘다는 마녀가 두 번째로 예쁘다는 게 아직도 화가 나가지고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마법이 된 뚱뚱해지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마법 가루를 탄 약을 애들이 좋아하는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그다음에 초콜릿, 단순당 식품, 과자류 이런 걸 집어 넣어서 착한 난장이들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착했던 난장이들에게 그 가루를 뿌려가지고 먹자 상점을 오픈을 해서 마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난쟁이들이 이제 다들 아프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착한 백설공주가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구해줄까 했더니 마녀가 그럼 네가 이걸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따뜻한 마음이 요정에게 전달이 되어서 초록 요정이 나타나서 이제 거제시 참가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마법 지팡이를 돌리면서 주문을 탁 외치면 이 난장이들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을 때 보니까 우리 거제시 어린이들이 같이 막 힘차게 고함을 내질렀고요. 그 하기 전에 어떤 이제 주의 집중을 위한 동기부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안재우 그 세계적인 복화술사께서 그 복화술로 아이들의 그 손 씻기나 또 단 거, 초콜릿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손 씻기는 하루 8번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재미나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애들이 좋아하고.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네, 뮤지컬을 통해서 전하는 게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이제 여름철이어서 또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이 어린이 급식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 있나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아까 순회 방문을 우리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위생은 6번 정도 이렇게 하고 영양을 위해서는 2-3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나가야 되는 순회 방문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좀 더 살펴보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불시에 가서 위생 상태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되는 곳은 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손 씻기가 뭐니 뭐니 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독액, 손 소독제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생채소류 그냥 먹기 쉬운 그런 소독 뭐 그런 거 소독제 같은 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기류 소독제를 지원하는 품목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곧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련 교육 자료, 포스터, 리플렛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손 씻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 휴대용 그 손 세정 검사기가 그걸 이제 순회 방문 시에 가서 우리 조리원들이 얼마나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름철에는 좀 더 강화시켜서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식약처에서 우리가 식중독 예측 지수라는 것을 계속 보내오거든요. 그걸 이제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해가지고 막 보여줘요. 수치화해서. 그걸 어린이집들에게 계속 볼 수 있도록 공지하고자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센터장님은 이렇게 어린이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람찼던 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가장 보람낼 때가 어떨 때 보람냈나 이렇게 물어보면 순회 방문 이후에 변화된 주방 모습을 볼 때, 또 최근에 이제 뮤지컬을 본 후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고 러브레터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모습 볼 때,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개발하는 메뉴 레시피를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는 어린이 모습을 볼 때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감동을 줄 때가 최선이라고 우리 조정래 작가가 말했듯이 이런 우리 최선을 다한 우리 그 센터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 그 직원들에게는 그럼에도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게 센터장으로서 좀 많이 깐깐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미소 잃지 않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그런 데서 이제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은 고마움과 그 다행스러움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 어린이집의 원장님, 그 다음에 보육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조리원들, 그런 도움, 우리 센터의 도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안 먹던 채소를 먹고 또 좀 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초콜릿은 이제 안 먹을 거예요라고 그 소감문에도 막 적어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계획은 이제 운영 그 내용에 대한 계획과 어떤 우리 충실한 운영에 대해서 그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가 계획을 2가지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어떤 센터의 그
신메뉴 개발 또는 식단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과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그 식문화는 아주 우수한 전통식 문화가 많습니다. 이런 우수한 우리 전통식 문화를 그 개성하고 계승하고 체험 활동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전통식 문화를 접하면서 그 민족 자긍심도 높이는 이런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좀 다가가는 식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운영되면서 그 특수아동들은 이렇게 같이 떡이 나가도 잘 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들만의 어떤 이제 특별한 식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무리 내적으로 충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 매체를 통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그 SNS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SNS를 통한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카오톡 이렇게 막 떠도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과 접목해서 우리 사업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땅땅땅 하실 때 우리 어린이 급식을 위한 예산도 당연히 여기는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거제대학의 그 유아교육과와 협업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수요를 요구하는 어린이들이나 그게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래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어차피 졸업을 하면 어린이집에 근무할 보육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협업을 구축을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거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유선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거제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이곳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순회 방문과 대상별 위생 영양 교육을 비롯해 식단과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그 밖에 컨설팅과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거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